자, 높임 표현 개념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 주체라는 말은 주어와 같기 때문에 주체 높임 표현은 주어 때문에 사용한 높임법이다. 맞죠? 대답 좀 크게 해봐. 맞지? 네. 좋아요. 객체의 객이라는 것은 문장에서 주어만 주인이야. 근데 한 집에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없는 집은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문장이라는 한 집에, 잘 들어봐, 문장이라고 하는 하나의 센텐스라는 집이 있는데 그 집에는 반드시 주인이 있기 마련이죠. 그 주인이 주어야. 그런데 그 집에 목적어나 부사어가 없어도 집은 형성될 수 있어요. 꽃이 예쁘다라는 이 집은 꽃이라는 주어가 없으면 안 돼요. 그 집에 주인은 있기 마련이야. 그런데 만약에 필요에 따라서 목적어가 들어와야 할 때도 있고 부서가 들어와야 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주인이면 얘네들은 다 뭐야? 손님이지. 객체의 객이 손님 객자입니다. 그래서 승객 여러분들 할 때 승은 오를 승자야. 우리 차에 오른 손님들이 객이에요. 객.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목적어나 부서어는 그 문장의 손님의 지위에 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주어는 무조건 주인이다. 이렇게 되면 주체 높임법은 주어 때문에 사용한 높임법, 객체 높임법은 목적어나 부사어 때문에 사용한 높임법. 자, 하나 더. 상대 높임법은 2인칭을 고려한 모든 말하기, 반말을 하든 존댓말을 하든 청자를 고려한 2인칭을 고려한 모든 말하기는 상대 높임법이 된다. 이해됐죠? 1번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발문을 읽어보면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에 쓰인 높임 표현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설명을 선생님이 이렇게 해놨어요. 물론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한 순서와 이 문제 순서는 좀 바뀌었는데 봐봐. 주체 높임법은 높이는 방법, 객체 높임법도 높이는 방법인데 상대 높임법은 높여도 되고 낮춰도 돼.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높였냐 낮췄느냐 보다는 이 말을 듣는 청자를 고려했느냐 안 했느냐가 상대 높임법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수업 말미에 어떤 걸 했었냐면 이상한 긴 표를 봤죠. 근데 그 긴 표가 다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처럼 좋은 게 없는데 그게 참 큰 실효성은 없단 말이야. 특히 수능을 준비한다는 사람에게는 그 표가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학교 시험을 준비한다면 그 표가 머릿속에 좀 갖춰져야 하는데 하기가 너무 빡세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간략하게 그려줬던 거 기억나죠? 그것만 알아도 그 정도 미니 버전으로만 해도 큰 문제는 없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조그맣게 그린 거예요, 원래. 원래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근데 해보니 이게 가장 경제적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지금 1번은 높임법과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하나씩 한번 해보죠. 기억 문장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할아버지를 모시고 약속 장소로 오셨어요. 오셨어요. 서술어 1이지? 아버지께서. 누가요? 아버지께서. 그럼 주어 1이야. 주어 1. 서술어 또 찾자. 모시고. 서술어 2죠. 누가 모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 높임법만 시험범위가 아닌 거 알죠? 문장의 구조와 짜임 전체가 다 시험범위이기 때문에 무조건 높임법에 집중해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나 문장 성분을 나누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봐야 돼요. 아버지는 두 개 행위를 한 거예요. 모시기도 하고 오시기도 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행위가 다르니까 1 했는데 얘는 행위의 주체가 하나니까 아버지께서 할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께서 약속 장소로 오셨어요 하면 좀 이상하잖아. 그 중복된 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장소로는 부사어죠. 장소, 그렇지. 1. 약속은 건 관형어 1. 좋습니다. 할아버지 이름은 뭐야? 목적어고 숫자는 2. 좋아요. 왜 2야? 모시고. 그렇지. 서술어, 맞아요. 서술어 2에 해당하는 목적어이기 때문에 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문장과 문장끼리. 그래서 기억나? 그 아는 문장, 뭐 이어진 문장 이런 거 할 때 1은 1끼리, 2는 2끼리. 그것 때문에라도 숫자 매기는 건 되게 중요하다. 학교에서 지금 한창 진도 나가고 있을 텐데 숫자 번호 넘버링 해주시니? 아니요, 그냥 SV로. SV로 하신다고? 국어를? 그냥 밑줄 치고 이거 서술절이야 이러고 하시는. 번호 매기세요.
그러면 매기고 있어. 응? 전 매기고 있어. 넌 그래? 친구들이 알았대요. 그러니까 얘들아 번호가 문제 풀다 보면 번호 매기는 게 되게 유용하다고. 자, 그 다음에 사실 학교에서 번호 매겨가면서 설명해 주시는 학교 선생님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면 돼. 그러면 일단 높임법이니까요. 자, 보세요. 오셨어요는 오시었어요. 이거 풀자. 그러면 높임 표현을 다 찾아봐봐. 눈에 걸리는 거. 깨서 모시고 모시고 오시. 근데 특히 오았어요가 아니라 오시었어요니까 오셨어요의 기본형은 오다잖아. 그치? 어요는 어마럼이지. 엇은 선어마럼이고 시도 선어마럼이지. 엇은 과거야. 시는 뭐겠어요? 주체 높임 선어마럼이죠. 주체 높임 선어마럼이. 높임 선어마럼이는 주체 높임법밖에 없어요. 객체 높임법이나 상대 높임법에서 선어마럼이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 시험범위에 모두 들어가냐면 중세국어가 들어갑니다. 중세국어에서도 높임법 들어가요. 그럴 때 중세국어는 현대국어보다 할 내용이 많아서 주체 높임 선어마럼이도 있고요. 중세국어는 객체 높임 선어마럼이도 있고요. 중세국어에서는 상대 높임 선어마럼이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때 가서 합시다 나랑. 지금은 그것까지 나중에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선생님 객체 높임 선어마럼이 없다면서요. 나중에 요지랄 할까 봐 내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현대국어는 높임 선어마럼이가 주체 높임법에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만 하고 나중에 선생님 주체 높임법밖에 없다면서 이 얘기 나중에 하기 없게야. 그럼 수업 안 듣는 사람이야. 자, 그 다음에 주체 높임 선어마럼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얘는 주체 높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것도 간략하게 약속된 기호로서 있으면 플러스, 오케이. 없으면 마이너스야. 객체가 있을까요? 있어요. 뭐죠? 모시고 모시고죠. 객체 높임법은 이렇게 주로 특수 높임 어휘에 의해서 실현돼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객체 높임법, 그러니까 객체 높임법만 특수 높임 어휘를 사용하는 건 아닌데 객체 높임법은 주로 모시고, 뵙고 이런 식으로 드리고 이런 것들. 오케이. 그래서 객체 높임법도 플러스네. 깨서는 주격 조사죠. 누구를 높였어? 주어인 아버지를 높였지. 그래서 정확한 이름은 주체 높임 주격 조사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주어가 높였으니까. 그러면 상대는 있니? 상대 높임법은 어떻게 찾으라고 그랬어? 다 필요 없어. 맨 마지막만 봐. 요로 끝났네. 그럼 선생님이 큰 표는 아니라 할지라도 선생님이 알려준 표에 의하면 요는 비격식체의 해요체야. 그러면 상대 높임법도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번 봐봐. 1번 보시면 기억에 모시고와 에이 또 한꺼번에 하려네. 자, 3번 볼까요? 기억의 요는 청자 즉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 사용된 것이고 맞아 안 맞아? 맞으니까 3번 먼저 제거합시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봅시다. 니은. 영어는 모르는 문제를 선생님께 여쭤보았다, 여쭈었다 하면 되죠. 여쭈었다. 이거 보조 용언이니까. 그럼 여쭤보았다를 하나의 서술어 일로 할게요. 누가 여쭙지? 그러면 영어론이 주어 1이죠. 자, 그 다음에 서술어 또 찾아봐. 그렇지. 서술어 2죠. 누가 몰라? 영어가 모르는 건데 주어가 생략됐죠. 이거 아닌가? 그럼 관형절이네. 관형절이네. 생략된 게 있네. 관계관형절이네. 이렇게. 선생님께는 부사어죠. 문제를은 목적어고요. 자, 그러면 1, 1 이렇게 했을 때 또 찾아봐요. 여쭤보았다. 여쭈었다. 선생님께의 이 선생님은 문장 성분이 뭐에 포함돼? 객체, 부사어. 맞아. 객체, 부사어죠. 선생님 때문에 높였죠. 그러면 얘는 뭐야? 주체 있어 없어? 주체가 영어인데 주어가. 주체는 마이너스, 객체는 플러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어려워할걸? 지금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어?
보았다가 상대를 고려한 말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혼잣말일 수 있지. 영어는 뭐 독백처럼 할 수 있지. 아니면 예은이가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 영어 어제 뭐였어요? 영어는 모르는 문제를 선생님께 여쭤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지금 이 외로움 뭐지? 누가 보면 그 스튜디오에서 혼자 찍는 것처럼 보이겠네. 다시 한번 봐봐. 나중에 선생님 이거 정말 진짜 효과적이에요. 나중에 이러기 없기. 왜? 선생님 부끄러우니까. 다시 한번 봐봐. 연우가 선생님한테 물어봐. 영어 어제 뭐 했어요? 물어봐봐. 영어 좀 뭐였어요? 영어는 모르는 문제를 선생님께 여쭤보았다. 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네. 맞지? 아니면 영어는 모르는 문제를 선생님께 여쭤봤다. 혼자 말할 수도 있지. 이게 혼자 말하면 상대 높임법이 없는 거지. 근데 연욱이가 질문해서 선생님이 영어는 모르는 문제를 선생님께 여쭤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잘 모르지만 얘가 상대방에게 얘기한다. 상대 높임법이다 라고 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연욱이가 물어봐서 내가 이렇게 대답한 거야. 그럼 상대 높임법이에요. 묻는 말에 대답을 했으니까. 근데 얘가 독백일 수도 있는 거잖아. 모르지. 모르는데 만약에 이거를 대화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연욱의 질문에 선생님이 대답을 해준 것이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상대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건지 저건지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내진 않아. 대답을 한 거다 안 한 거다 이렇게 상황 설정을 해주죠. 아니면 봐라 얘들아 이 앞에 이런 식이야. 이렇게 괄호 이렇게 해놓고 혼잣말로 그러면 상대 높임법은 아닌 거야.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답이 몇 번이냐 이거 따지자고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아니잖아. 이게 만약에 연욱이가 선생님한테 질문해서 한 대답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대답했으니까 상대 높임법이지. 그럼 그 다음 스텝 상대 높임법이면 일단 격식일까 비격식일까? 비격식. 왜요? 괜찮아. 틀려든 맞든 상관없어. 왜? 얘기해 봐봐. 그냥 느낌? 격식일까 비격식일까? 오케이. 이제부터 잘 들어봐. 여러분들 까먹었을 테니까 격식이 있고 비격식이 있었죠? 간단히만 그릴게. 길게 할 게 아니어서 이렇게 해놓고 선생님이 이렇게 쪼갰을걸요? 그리고 여기에는 하십시오의 비읍 하오 또는 소의 요 오나 소 맞지? 그 다음에 하계 세네가 있죠. 그치? 그 다음에 해라가 있죠. 그 다음에 해요가 있고 해체가 있다. 간단히만 할게. 그러면 선생님이 요런 데다가 좀 중요한 표시했을걸요? 기억나? 이렇게? 그러면 따져봐봐. 이렇게 해놨을 때 영어는 모르는 문제를 선생님께 여쭤보았다 하는 순간 위에는 아니잖아. 왜냐하면 여기가 두루 높임이고 여기가 두루 낮춤이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셋 중에 하나잖아요. 셋 중에 하나잖아요. 자, 만약에 얘냐에서 잘 봐. 모두 잘 봐. 만약에 여기서 요를 붙일 수 있으면 해체가 되는 거야. 밥 먹어. 요. 되잖아. 오케이? 여쭤보았다요. 돼요. 돼요? 잼민이들이야 그럼? 아니죠. 보았다요.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는 순간 얘가 아닌 거야. 그러면 해라. 얘가 두루 낮춤이긴 한데 얘는 안 되죠. 이거보다 더 낮출 수는 없잖아. 그러면 얘는 연욱의 질문에 선생님이 대답했다? 헤라체로 대답한 거야. 연락 중요하지 않아? 네. 그러면 얘들아 잠깐 칠판. 오늘 이제 전반부 후반부 우리가 2시간이니까 전반부 후반부라고 했을 때 이 전반부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설명한 거야. 다시 해줄게.
별아 잘 따라오고 있지? 지금까지 괜찮지? 괜찮아? 수빈아 괜찮아? 윤혜야 괜찮아? 다시 한번 연우가 질문해봐. 영어 어제 뭐 했어요? 그래봐. 영어 어제 뭐 했어요? 영어는 모르는 문제를 선생님께 여쭤보았다. 존댓말 아니죠? 가운데 갈라서 절대 얘가 될 수는 없지. 오케이,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요를 붙일 수 없지. 그러니까 얘 아니죠. 그래 안 그래? 여기서 그럼 두 개 중에 하나네. 두 개 중에 하나네. 여기서 연우가 다시 물어봐. 영어 어제 뭐 했어요? 영어 어제 뭐 했어요? 영어는 모르는 문제를 선생님께 여쭤보았다네. 여기다 네를 붙이면 하계체예요. 네 안 붙였지? 그러니까 얘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이거를 이 표를 외울 거냐고요. 얘들아 그 긴 표 선생님이니까 그거를 알려주긴 한 건데 그 표보다 이걸 보고 하면 다 풀린다고요. 알겠어? 괜찮아? 알겠어요? 응. 왜? 단 왜? 이해하고 그래. 이해했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나오나 안 나오나 봐봐. 기억의 모시고와 니은의 엿주어는 객체를 높이기 위해, 객체 높임법 맞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우고요. 그 다음에 디귿하고 2번 하고요. 3번 깨는 주체를 높인 거다. 맞아? 깨가 부사어인데 그러니까 뭐야 얘는? 주체가 아니라 객체죠. 적절하지 않은 게 이미 나왔네요. 이렇게. 얘들아 이거 지금 선생님이 조금 한 5분 10분 걸려 설명한 거 이해했지 진짜? 그래. 여쭤보았다네. 네를 붙일 수 있으니까 네를 붙일 수 있었다면 얘인데 안 붙였으므로 얘라고요. 이해됐음? 그래. 야 얘들아 다시 한번 이제 너희들이 대답해 봐봐. 영어 어제 뭐 했어요? 또 물어봐봐 연우가. 영어 어제 뭐 했어요? 영어 어제 선생님한테 지가 모르는 문제를 물어봤어. 뭐야 이거 물어봤어. 물어봤어. 해체죠. 왜? 물어봤어. 요를 붙일 수 있으면 일로 가는데 안 붙여서 이거라고요. 괜찮아? 오케이. 얘들아 저희 우리 뭐 이렇게 이제 점심시간이니까 급식 먹자 그랬어.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아니겠지. 급식 먹자요.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먹기. 급식 먹자. 급식 먹세. 안 했으니까 해라. 그렇지. 간단하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됐어? 이해 안 된 사람? 이해 안 됐어? 단 왜? 네? 뭐지? 안 된다니까 해라라고 하는 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안 붙였으니까 아래 거를 그 말이 그 말이야. 여기 있는 걸 안 붙였으니까 얘가 된 거라고요. 그렇게 해도 그 말이 그 말이지. 이해됐음? 현재 표정 뭐야? 이해 안 된 거 같은데? 그럼 문제 더 풀어보면서 하자. 디귿 봐봐. 삼촌께서 밖으로 나가시는 모습이 보인다. 보인다가 서술어 1이겠죠. 모습이가 주어 1이겠죠. 나가시는이 서술어 2겠죠. 누가 나가셔? 삼촌께서 주어 2겠죠. 밖으로는 부사어 2겠죠. 우리는 높임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현재 체크해 보자고요. 나가시는 깨서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삼촌 때문이지. 이 전체 문장에서 삼촌은 주어죠. 그럼 얘는 주체 높임법이 있어 없어? 주체 플러스 객체 없어요. 객체 마이너스 상대가 있다면 해는 없지만 만약에 이게 대답한 거라면 해라. 플러스면서도 헤라치가 되는 거지 이렇게. 이제 이해됐죠? 그러면 2번 기역과 디귿의 깨서와 시는 그렇지. 깨서와 시는 주체를 높이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맞죠? 자 5번 볼까요? 리을에 오케이 봐봐. 선생님 부르는 순간 상대 높임법이야 얘는. 불렀잖아.
이번에는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오로 끝났잖아. 하우체야. 오케이? 하우체예요. 그리고 말씀에다가 별표 칠래요? 말씀도 시험에 잘 나온다. 말씀은 높임법에 관여하는 핵심 단어 중에 하나이긴 한데 말씀은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해요. 저 지난번에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말씀하면 말씀은 선생님이 말한 거지. 그럼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말씀하면 선생님을 높인 거야. 그런데 선생님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그럼 나를 낮춘 거예요. 말씀은 높임에도 관여하고 낮춤에도 관여해. 그리고 하나 더 쓸래? 제도 나를 낮추는 말이에요. 내가가 아니라 제가 할 때. 오케이. 자, 10쇼는 청자 즉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 사용된 것이고 맞죠? 맞으니까 땡.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입니다. 지금 1번 문제 좀 길게 풀었는데 이해는 하셨죠? 자, 2번도 갑니다.